KBS 대전 생생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목요일 KBS 대전 생생 뉴스 방송줄입니다. 얼마 전 예산에서는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를 직접 돌보기 위해 요양보호사에 도전한 91세 할아버지가 마침내 자격증을 취득해 화제가 됐습니다. 평생을 함께 해오다 병이 든 반려자를 요양원으로 보내지 않고 직접 돌보기로 한 할아버지의 순애보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보통 남성 평균 수명이 여성보다 짧아 남성들은 자신이 부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자신이 죽고 나면 아내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일 정도로 강인해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아내가 먼저 아플 때는 자신이 아내보다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내를 끝까지 보살펴야 하고 그 일은 자신만이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요양원에 보낼지라도 가능한 한 오래 직접 돌보고 싶어 합니다. 계속 사랑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치매는 가족이 돌보기 어려운 황혼의 재앙입니다. 요양원에 보낼 수밖에 없을지라도 가족의 마음에 이런 사랑만은 남아 있어야 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충남연구원 여형범 박사가 신규 발전설비 증가로 설비 예비율이 27%를 넘어서 1기가와트 규모의 보령 석탄 화력 1, 2호기를 폐쇄하더라도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낚시어선 사고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다음 달부터 낚시어선에 선박 조난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낚시어선협회가 장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도로 노면에 수막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타이어가 마모되어 있으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13억 원 상당의 정보 출연금을 가로챈 천안 모대학 58살 A 교수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도운 제자 28살 B씨 등 5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가 보도한 천안의 한 중학야구부 불법 찬조금 의혹과 관련해 충남교육청이 해당 감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원산지를 속인 식자재가 배달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된다는 KBS 보도가 나간 뒤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대전시가 폭력이나 추행 등 범죄에 취약한 여성 운전기사의 택시 22대에 운전석 보호 격벽을 설치합니다. 천연 항생제로 불리는 피트는 식물이 수천 년 동안 퇴적된 물질로 지난해 태안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다양한 효능이 알려지면서 태안해양치유시범센터 설립을 앞두고 임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황정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황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대전 등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장마가 시작됐죠. 네, 그렇습니다. 대전은 지금 거의 그친 것 같긴 한데요. 그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대전과 세종, 충남 곳곳에 어제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들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요. 대전과 금산 등에는 새벽에 다시 비가 시작돼서 일부 지역에 간간히 지금도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요. 보령이 17.5mm로 가장 많고요. 서천 17mm, 금산 11mm, 대전 2.2mm 등으로 남부 지역에 비해서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올 장마가 좀 앞당겨진 건가요? 네, 원래는 다음 달 초부터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장마 전선이 좀 빠르게 북상하면서 장마 시작이 일주일가량 앞당겨졌습니다. 네. 평년보다는 하루가 늦고요. 지난해보다는 하루가 빠르다고 하네요. 그 비는 오늘 오전까지 온 뒤 차차 그쳤다가요. 그 모레, 그러니까 그 토요일에 다시 오겠는데요. 한 달 정도로 예상되는 이번 장마가 끝난 뒤에는 또 국지성 폭우도 예상돼서요. 비 피해가 없도록 그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장마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빗길 교통사고가 걱정인데 이 주기적인 타이어 점검이 꼭 필요하다면서요? 네, 그 수막 현상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비가 오면요. 그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얇은 그 빗물에 막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도요.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길어져서 사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특히 타이어 마모가 심할수록 제동거리는 더욱 길어지는데요. 어제 한국타이어 금산 공장에서 제동 실험이 있었습니다. 물 묻은 도로를 시속 100km 속도로 달리다 급정거하면요. 50m 정도를 더 가다가 멈춰서는데요. 마모가 심할 경우에는 제동거리가 75m로 길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제동거리가 50% 정도 늘어나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되면 사고 위험성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또 마모된 타이어는요. 곡선 도로에서 차량 제어 기능도 급격히 떨어져서요. 여러모로 아주 위험하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타이어가 많이 좀 닳았다 싶으면요. 마모 한계선에 닿기 전이라도 좀 교체하는 게 좋고요. 또 빗길 주행이 많은 여름철에는 감속 운전을 하는 게 안전운전에 도움이 됩니다. 예, 타이어 확인하시고 빗길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한 중학교에서 야구부 감독이 불법 찬조금을 받았다는 의혹, 얼마 전 KBS가 보도를 했는데 교육청이 해당 감독을 고발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의혹이 아니고요. 완전히 거의 사실로 지금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충남교육청이 상당히 신속하게 감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일의 발단은 천안의 한 야구 명문 중학교 학부모 한 명이요. 그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부터입니다. 야구부 감독이 불법 찬조금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충남교육청이 곧바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그 충남교육청은요. 야구부 학부모 30여 명하고요. 해당 감독 등 관련자들을 폭넓게 조사했는데요. 학부모들이 매달 회비 형식으로 돈을 걷어서 이 가운데 학부모회 총무가 감독에게 정기적으로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일단 확보된 진술을 보면요. 급여 보조 형식으로 매달 20만 원씩 대략 2년 정도 줬다는 건데요. 확인된 금액만 대략 400만 원 정도입니다. 네. 감독도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니까요. 지금 불법 찬조금에 오간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저런 항목으로 감독이 받은 돈이 훨씬 많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계좌 압수수색 등을 위해서는 당연히 경찰 수사가 필요하고요. 고발장을 제출한 만큼 조만간 천안 동남경찰서에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학부모들이 거둔 돈이 추가로 더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돈은 간식비 등으로 썼다고 하는데 이렇게 쓰는 것도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학교 회계를 거치지 않은 어떤 돈도 학부모들이 모금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교육청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에 통보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네. 이 학교 체육 지도자와 관련된 금품 문제 끊이질 않는군요. 이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이 기회에 되짚어보고 대책이 좀 나와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는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어제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제 화재가 나서 부상자가 좀 발생하고 했는데요. 네. 어제 오후 1시쯤 천안시 풍세면에서도요, 그 어린이집에서 불이 나서 건물 외벽 40제곱미터를 태워서 8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그 당시 아마 원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분명히 대피했을 것 같고요.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네요. 예. 그 경찰하고 소방당국은요. 어린이집 근처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나면 불티가 건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요.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합니다. 뉴스브리핑 황정환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산내 학살 위령제가 오늘 오후 1시 산내 골령골 임시추모공원에서 울려집니다. 산내 민간인 학살 사건을 최초 보도한 영국 언론인 웨닝턴 기자의 부인도 참석합니다. 또 오늘 오후 7시 대전 관저동에 있는 공연장 뜰에서는 관련 심포지엄도 열립니다. 충청남도는 충남 취창업 카페 6곳을 선정했습니다. 본격 운영을 시작한 취창업 카페는 1호점 아산 고고스 커피, 2호점 홍성 커피 오감, 3호점 청양 커뮤니티 스페이스이며 4호점 공주 청년상회, 5호점 천안 커리어 키움, 6호점 아산 카페 옛봄 등은 내부 공사를 거쳐 8월 말부터 운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 일자리 소통공간 잡카페 홈페이지 또는 충남 일자리 종합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산림청이 목이버섯 재배 임가에 FTA 피해 보전 직불금을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한중 FTA 발효일인 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목이버섯을 직접 생산하고 지난해 가격 하락 피해를 본 임업인 등입니다.
지원 희망 임가는 다음 달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세종시가 제7회 세종시민대상과 2019 명예시민 후보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접수는 다음 달 31일까지 우편과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광역의회가 오늘 오후 2시 세종시청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박재묵 대전세종연구원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는 가운데 김정태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지방분권 TF단장, 김수현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합니다. 서산시가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사회적 경제기업 예비창업자를 육성합니다. 서산시는 8월 12일까지 예비창업자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8명의 예비창업자를 선정해 1,500만 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여군은 오늘 오후 2시 여성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부여군 지속가능 발전 목표 기본과 이행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대전문화재단은 2019 아티언스 대전 참여작가를 공모합니다. 접수는 오늘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이며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대전 태미예술창작센터는 6기 입주예술가 강상우 개인전 여자의 변신은 무죄를 오늘부터 7월 8일까지 개최합니다. 80년대 여성 패션을 통해 당시 여성의 사회적 위치와 관계 등을 사색한 작업을 보여줍니다. 홍성 굴립 오케스트라는 오늘 오후 7시 30분 홍성문화원에서 한여름밤의 팝과 클래식이라는 주제로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테너 이승용, 소프라노 박유리가 출연해 오 솔레미오, 내 입술 침묵하고 등을 연주합니다. 박홍미 개인전 사과의 외출이 오늘부터 7월 3일까지 이공갤러리에서 열립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다 모레 다시 장맛비가 예보된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흐리겠고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 2014년 3월 이후 5년 넘게 공석이었던 공주대 총장에 원성수 교수가 취임했습니다. 신임 원성수 총장은 공주대 전체 구성원들이 선출한 첫 직선제 총장으로 오랜 총장 공백으로 겪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5년의 총장 공백 사태 이후 첫 직선제 총장으로 취임한 공주대 원성수 총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원성수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먼저 취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5년 넘게 공석이었던 공주대 신임 총장에 취임을 하셨는데, 네. 먼저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5년이 넘는 총장 공백 사태를 잘 마무리 짓도록 합심해 주신 우리 구성원들께 우선 축하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요. 네. 동시에 그동안 산적한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이를 잘 해결하고 또 발전을 이끌어야 된다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느끼면서 임기 한 달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지난 5년 이상의 총장 공백 사태, 사실 한 신입생이 입학을 해서 총장이 없는 상태로 입학해서 총장이 없는 상태로 졸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예, 이 공주대는 그동안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등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던 게 사실이에요. 네. 예, 이런 어려움이나 위기, 그동안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요? 네, 앵커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 학생들이 총장 부재 사태로 직무대행 체제로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모든 구성원들이 가장 마음이 이제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 교육 환경도 많이 변했는데
아무래도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는 장기적이고 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좀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이제 가장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각종 재정 지원 사업이나 평가에서 아주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성원들께서 지난 5년간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패배의식 등이 우리 공주대로서는 가장 큰 위기였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요즘 지역에 있는 대학들 모두 어려운데 공주대는 더 어려움을 겪었죠. 지난 5년 동안. 네, 그렇습니다. 예. 공주대가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총장 선거 방식을 간선제에서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직선제로 바꿨고 이번에 네. 이젠 그 첫 직선제 총장으로 선출이 된 것인데 네. 이 첫 직선제 총장이라는데 어떤 의미를 두고 계십니까? 네,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에서 그 부산대를 제외하고 모든 국공립대가 네. 총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로 그렇게 강제 전환할 수밖에 없게 되어서 우리 구성원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가 났었는데요. 네. 이제 그것이 간선제든 직선제든 구성원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게 정상화되었다는 점에서 늦게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직선제 방식의 이번 선거에서는 그동안 간선제에서 볼 수 없었던 구성원들의 축제의 장이 되었고요. 예. 총장의 정통성과 리더십 발휘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저는 의미로 꼽고 싶습니다. 예. 사실 리더십도 훨씬 더 강화가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첫 직선제 총장에 대한 공주대 구성원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을 텐데 이 공주대 위기 극복과 발전 방향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동안 5년 넘게 총장 부재 사태로 우리 내부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네. 충남 도민들께도 큰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적으로는 저희 대학이 가지고 있는 공주, 예산, 천안 지역에 있는 4개의 캠퍼스 간의 예.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당면 과제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구성원들 간의 그 내적 화합을 먼저 이루는 작업이 필요해서 그런 작업을 임기 전반부에 힘차게 해결해 나갈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공주대학교가 이제 한 몸이 되어서 충남과 세종을 아우르는 거점 국립대로 성장하는 그런 초석을 확실하게 쌓는 것이 제 임기 내 목표입니다. 예, 충남과 세종을 아우르는 거점 국립대가 되겠다. 네, 충남만 거점대가 없거든요. 예, 그렇군요. 예. 이 현재 공주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네,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쌓인 마음속의 두려움 그리고 네. 패배의식을 걷어내서 우리 구성원들이 화합하는 일 이것이 이제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보고요. 네. 동시에 총장 부재 사태 동안 나름대로 느슨해진 마음가짐과 네. 그 체제 정비 이것을 다잡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정부 각 부처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우리 공주대가 그동안 당했던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불이익 등을 확실하게 걷어내는 작업, 그것이 제가 해야 할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구체적인 어떤 방법은 지금 보관이 계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정무적인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한 달이 채 임기 시작돼서 되지 않았습니다만, 네. 교육부를 포함해서 기재부 등 정부 각 부처도 열심히 다녔고요. 네. 그리고 충남도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국회의 적극적인 방문을 통해서 많은 부분 그동안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최근 공주대에 대한 교육부의 종합 감사 결과가 나왔죠. 네. 총장 공백기에 물론 이루어진 일인 것 같은데 네. 무려 48건의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이 됐어요. 네, 또 네, 네. 그 사안을 보면 좀 심각한 대학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일들도 있었던데 네. 이런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무엇보다 한 점의 비리도 없는 그러한 대학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감사는 교육부가 해마다 몇 개의 대학을 지정해서 실시하는 그런 감사로서 지난 3년간에 걸친 내용에 대한 그런 감사 지적이었거든요. 네.
말씀대로 총장 공백기에 저희 공주대학교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았었는데, 네. 이제 정상화된 대학교로서 지난 시간에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바로잡아서 다시 힘차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잘못된 규정을 적용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런 지적 사항이 크게 나타났는데요. 네. 이러한 것을 이제 정상적인 집행부가 들어서서 제대로 정비도 하고 바로잡아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니까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공주대의 부족한 부분 아량 있게 봐주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공주대에 대해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그동안 총장 공백 사태 때문에 좀 조직이 느슨해진 분위기가 있다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다잡아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네, 우리 직원 선생님들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그렇고 모든 구성원들이 이제 공직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수시로 교육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고 또 각종 연찬회를 통해서 이제 지난 5년간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구성원들께서 우리 공주대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번이 이제 대학을 전면적으로 바꾸고 또 개혁하고 문화를 바꿔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공주대를 한번 믿고 애정어린 눈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역 주민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신임 원 총장님 취임과 함께 공주대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때인데 네. 공주대 교육의 혁신 방향이랄까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 공주대학교가 공주사범대학으로부터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바야흐로 세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는데요. 네. 그렇지만 아직도 그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여러 가지 교육 문화라든가 환경이 곳곳에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따라서 제 임기 동안에는 시대에 걸맞는 교과 과정의 대변화와 함께 네. 우리 학제 간에도 융합을 통한 창의성과 동시에 그 인성을 겸비하고 또 우리 지역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학교 구성원들도 이해와 양보가 많이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으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캠퍼스가 세 지역에 나눠져 있다 보니까 네. 우리 캠퍼스 간에 서로 동떨어진 그런 문화를 극복하고 서로 융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공주대는 이제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인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네, 말씀대로 충남 도내에 저희 캠퍼스가 그렇게 세 지역에 나눠져 있다 보니까 네. 우리 대학의 발전과 지역과의 상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대학이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상생하는 것은 기본적인 대학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우리 공주대는 그 특성화된 4개 지역의 캠퍼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과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네. 그런 적합한 인재를 배출하고 또 지역 발전을 함께 이끌 수 있는 많은 정책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지역민들과 더욱 가까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 특성화된 4개 캠퍼스라고 그러셨는데 이 기회에 네. 청취자분들께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예. 공주대학교가 생각보다 큰 대학입니다. 네. 7개의 단과대학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농생명식품과 관련된 것은 예산 캠퍼스로 다 가 있고요. 네. 그리고 공과대학은 천안 캠퍼스로 다 이렇게 모았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교육과 인문사회, 자연과학, 그리고 간호보건, 예술 쪽은 공주 캠퍼스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옥룡 캠퍼스라고 공주에 하나의 캠퍼스가 있는데 이곳은 특수부설학교를 또 유치를 했기 때문에 특수교육과 관련된 예. 그런 메카로 이렇게 성장 발전시킬 그런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예. 보니까
농생명 식품 쪽으로 우리 예산 내포 신도시 쪽을 담당하고 네. 또 충남의 북부 산업벨트에 우리 공과대학이 함께 협심을 하고 네. 나머지 공주 지역에서 5개의 단과대학이 힘을 합친다면 우리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또 상생하는 데 아주 적합한 그런 대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공주대 신임 총장으로서 그 공주대 구성원과 지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그동안 오랫동안 어려움도 같이 해왔고 하지만 잘 이제 극복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잠재력과 가능성이 높은 저희 공주대학교 구성원들께는 지난 시간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와 함께 또 정상적인 그런 상황으로 만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예. 다시 한번 힘차게 뛰어서 우리의 자존심 그리고 자부심을 회복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지역민들께는 공주대학이 이제 작은 울타리를 벗어나서 자랑스러운 국립대로서 충남 도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5년의 총장 공백 사태 이후 첫 직선제 총장으로 취임한 공주대 원성수 총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주간 브리핑입니다. 중도일보는 숙박앱에 고통받는 숙박업계란 기사에서 숙박업소 업주들이 숙박앱 업체들이 고액의 광고비와 수수료를 유도해 점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금강일보는 의료기 사용 위한 병상거래 적잖다란 제목으로 CT나 MRI 같은 의료장비를 들이기 위해선 병상을 200개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 이보다 적을 시 다른 병의원들과 공동 활용하겠다는 동의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해 고액의 병상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정아웅,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6월 27일 목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